매달 월급 명세서 받아볼 때마다 꼭 빠져나가는 돈, 바로 국민연금이죠. 이게 대체 뭔지, 왜 내야 하는지 한 번쯤은 궁금하셨을 텐데요. 오늘 제가 그 국민연금 보험료의 모든 것을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아마 직장 다니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내 월급에서 이게 왜 이렇게 빠져나가지? 하고 고개를 갸웃해 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그쵸? 매달 꼬박꼬박 내고는 있는데 정작 이게 어떻게 계산되는 건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오늘 그 궁금증 제가 확실하게 풀어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먼저 연금보험료가 대체 뭔지 그 개념부터 시작해서요. 제일 중요한 계산 공식, 그리고 이걸 누가 얼마나 내는 건지, 또 직접 확인하고 납부하는 방법은 뭔지, 마지막으로 다들 궁금해하시는 질문들까지 아주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 보험료를 그냥 세금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이건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그냥 사라지는 돈이 아니고요. 미래의 나를 위해서 국가가 차곡차곡 쌓아주는 뭐랄까 아주 든든한 저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슬라이드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 내가 낸 돈, 나중에 내가 돌려받는다는 거죠. 세금은 우리가 공공 서비스를 위해서 내는 돈이지만 연금보험료는 나중에 내가 연금이라는 형태로 고스란히 돌려받기 위해서 내는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한 목적이 있는 나만의 미래 자금인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해하실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도대체 내 월급에서 얼마가 대체 어떤 기준으로 빠져나가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복잡해 보이는 계산 공식을 제가 아주 간단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계산을 하려면요,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개념이 바로 이 기준소득 월액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연금보험료 계산을 위해서 정해놓은 일종의 연금용 월급 같은 거예요. 실제 내 소득을 기준으로 하긴 하는데 상한선이랑 하한선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가 2010년 기준이라서요. 당시 하한액은 23만 원, 상한액은 368만 원이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10년도 더 지났으니까 이 금액보다 훨씬 높겠죠? 오늘은 그냥 이런 원리로 계산되는구나 하고 원리만 이해하는 예시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곱해지는 아주 중요한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9%. 이게 바로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입니다. 자,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네요. 공식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방금 설명드린 기준소득월액 있죠? 거기에다가 보험료율 9%를 곱하면 끝! 바로 내가 내야 할 한 달 총 보험료가 나오는 겁니다. 정말 간단하죠? 실제 예시로 한번 볼까요? 만약에 저의 기준소득월액이 140만 원이라고 쳐볼게요. 그럼 여기에 9%를 곱하면 12만 6천 원. 이게 바로 제가 매달 내야 할 총 연금 보험료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9%라는 수치,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어떨까요? 자, 이 표도 2009년 자료라서 지금과는 좀 차이가 있다는 점 먼저 꼭 감안하고 봐주세요. 하지만 당시 기준으로만 봐도 미국은 12.4%, 독일은 무려 19.5%로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높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현재 수치는 다를 수 있지만 국가별로 이런 차이가 있구나 하는 정도로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총 보험료가 12만 6천 원이라고 계산했잖아요. 근데 막상 월급 명세서를 보면 그 금액이 다 찍혀 있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보험료를 나눠서 내기 때문인데요. 과연 누가 어떻게 나누어 내는지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직장인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총 보험료 9%를요. 회사랑 내가 정확히 반반씩, 그러니까 각각 4.5%씩 부담하는 거예요. 아까 그 예시에서 12만 6천 원이었죠? 그중에서 실제 내 월급에서는 절반인 6만 3천 원만 빠져나가는 거죠.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내주는 거고요. 와, 이거 정말 큰 혜택이죠. 반면에 자영업자 같은 지역가입자는 안타깝게도 이 9%를 전부 본인이 내야 합니다.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알았으니까요. 실제 내 연금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실전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 연금이 지금 얼마나 쌓였는지 확인하고 또 어떻게 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아볼게요.
가장 쉬운 방법은요, 국민연금 노후 설계 전문 사이트인 내연금에 접속해보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서 로그인만 하면, 와, 그동안 내가 냈던 보험료 내역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내가 받게 될 예상 연금액까지 싹 다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나는 인터넷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지사를 직접 방문해서 전문가랑 상담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납부 방법도 아주 다양하고 편리해졌어요. 매달 신경 쓰기 번거롭다 싶으면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게 제일 좋고요. 아니면 인터넷 뱅킹이나 신용카드로 직접 결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납부 기한은 다음 달 10일까지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시는 질문 몇 가지만 딱 뽑아서 아주 빠르게 답변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집을 사거나 차를 사면, 즉 재산이 늘면 연금 보험료도 오르나요? 왠지 더 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요, 아주 철저하게 소득하고만 연동이 돼요. 내가 좋은 집이나 비싼 차를 샀다고 해서 연금 보험료가 1원이라도 오르진 않으니까요. 이 부분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다음 질문. 특히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분들이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매달 수입이 다른데 소득은 대체 어떤 금액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원칙은 월 평균 소득을 신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업이 좀 어려워져서 소득이 확 줄었다. 그러면 증빙 서류를 내서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고요. 반대로 나는 나중에 연금 더 많이 받고 싶다 하시면 실제 소득보다 조금 높게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자, 연말정산 시즌만 되면 꼭 나오는 질문이죠. 국민연금 낸 거 소득공제 받으려면 납입증명서 같은 서류를 따로 떼서 회사에 내야 하나요? 다행히도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낸 연금보험료는요, 국세청에 자동으로 다 통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연말정산할 때 별도 서류 없이도 알아서 자동으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편리하죠. 자,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까요? 월급 명세서에 찍힌 그냥 한 줄짜리 공제 항목으로만 보였던 국민연금은요, 사실 우리의 노후를 책임질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가장 든든한 안전망이라는 겁니다. 이걸 오늘처럼 정확히 이해하는 것, 이게 바로 현명한 미래 설계의 첫걸음이 아닐까요? 자, 이제 여러분은 국민연금 보험료가 어떻게 계산되고 어떻게 관리되는지 그 원리를 알게 되셨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당장 내 연금 사이트에 한번 접속해서 내 예상 연금액을 확인해 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작은 실천, 오늘 바로 지금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